공부하실 차트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주봉을 살펴보시면 정말 하염없이 하락만 하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차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3월까지만 하더라도 모습은 완전히 죽은 차트였어요.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머리 위에 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상승하기가 어려운 패턴이었죠. 하지만 4월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투자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지금 AI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마구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전력 수요는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9% 정도 속도로 증가했는데요. 향후 20년간 그래서 55%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지속되면서 이 55% 증가가 20년이 아니라 10년 안으로 올 것 같다라고 앞당겨졌죠. 자, 그러면 조속히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발전원별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보면 태양광이 제일 짧아요. 1년에서 2년밖에 안 걸립니다. 반면에 풍력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가스터빈은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전력 수요가 지금 당장 급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물론 그동안 주가가 하염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의 범람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무역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빈 공간을 한국산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는 IRA에 대한 축소 수정 발의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IRA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해서 산업을 육성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데 그 뉴스가 발표됐던 14일에는 오히려 10%가 넘는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부터 좀 알고 넘어가죠. IRA는 총 8천억 달러가량의 정부 자금이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RA 법안 수정을 통해서 재원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그 재원으로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면 축소가 아닌 재배치였어요. 이를테면 수소에너지처럼 좋기는 하지만 좋은 거 다 알고 있지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지원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 발전원별 비용을 보면 태양광, 육상, 풍력, 복합 가스발전소 모두 메가와트당 40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수소는요. 도매 전력 가격이 50에서 60달러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IRA 수정 법안은 발전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시적절하게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태양광과 ESS에 대한 지원은 그냥 유지하고 기존의 수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IRA를 손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오히려 수정 법안이 공개되면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죠. 게다가 당초 법안 공개 기대 시점이 연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 집행은 늦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도 털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술적 부분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아주십시오. 붉은색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DMI 지표에서 매도 금지 구간이 설정되어 있죠. DMI 매도 금지는 어떻게 설정되던가요? ADX가 반드시 30을 넘어야만 하고 플러스 DI가 ADX를 하향 돌파하고 나서 3영업일이 지나도록 ADX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일단 매도 금지가 발령이 됩니다. 이렇게 발령된 매도 금지 신호는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가 교차하거나 ADX가 3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해제됩니다. 자, 화살표 구간을 다시 봐주시면 매도 금지가 발령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풀린 적이 없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나왔던 적이 없죠. 그러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5월 16일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붉은색 동그라미 구간을 보아주십시오.
스토캐스틱에서도 매도 금지가 나오고 있죠.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 서적에서는 스토캐스틱이 80보다 위에서는 과매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너무 강해서 80을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80을 넘어서면 저는 오히려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 금지가 발령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드림팀에서 매도 금지 신호와 매도 신호가 중첩되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신호가 우선한다는 것도 다 배우셨죠? 항상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금지합니다 라는 것이 우선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신호보다는 매도 금지 신호가 우선이고 매수 신호보다는 매수 금지 신호가 우선인 거죠. 실제로 위 차트를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쉼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란색 화살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가격 조정이 아닌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조정을 보이되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나 혹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보이는 조정의 형태를 달리는 말 위에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워낙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틈이 없이 계속해서 적절한 가격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현상을 말하죠. 지난 주말인 16일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매우 젊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 때 엑시트 플랜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6영업일 이상 횡보한 구간은 원인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차트는 파란색 화살표 구간을 다시 봐주시면 5영업일 동안 횡보한 구간이 있죠. 하루 차이로 원인점 지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절정으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29,400원이 종가로 훼손되면 매도하고 이 조건은 새로운 원인점이나 절점이 형성되기까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